사실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농정정보센터에서 삶의 질 향상 계획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행복사업에 대한 발표를 요청을 하고 뜬금없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질과 정보 특성은 어떤 관계인지 좀 쉽게 딱 다가오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원 타이틀을 보니까 자료에도 제시되어 있지만 농림법인 삶의 질 향상의 농산어촌 지역개발 계획이더라고요. 사실은 삶의 질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부분들이 있었으면 오히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지역개발 또는 지역농업의 활성화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삶의 질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지역의 개발 또는 지역농업의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과 좀 연관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이나 이제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삶의 질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복지부 사업에서 좀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사업이 좀 특징적인 것은 사실은 진흥청에서 중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도사업과의 연결성 속에서 지역농업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성들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좀 특징과 초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교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특징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2009년도부터 2017년까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2009년도부터 13년까지 진행되었던 그 사업들에 대한 실적을 좀 간단히 살펴보고 또 이 사업이 보통의 정책 사업들을 보면 처음 기획했던 사업이 사업 종료 시점까지 거의 큰 변화 없이 또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틀은 유지한 가운데서 일부 사항들만 좀 변화해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사업은 딱 중간 시점이 2013년도에 전체 사업 시스템에 대해서 큰 폭의 변화들을 가져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이것들을 제도 개편이나 사업 시스템을 개편하는데 반영했던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에 대한 성과와 이제 우수 사례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도 제시되어 있지만 혹시 레이저가 되나요? 오른쪽에 있어. 예. 그 삶의 질 계획을 보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계획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7대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농어촌 경제활동 다각화 부분이 중요한 7대 과제 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농어촌 산업 고도화 정책의 어떤 큰 내용들이 이제 농식품부 사업과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농촌진흥청에서는 이제 향토자원의 발굴 기기와 그다음에 소규모 농업인 창업 소득화 지원 속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보면 이렇게 세세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상당히 좀 특이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역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계획이 농촌 지도 사업과 어떤 연관성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뒤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존의 지도 사업 시스템과는 상당한 부분 좀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지도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효율성이 낮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체감하기에는 좀
다소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개편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 시스템을 좀 효율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촌 지도사업은 뭐 60년대 이전에도 일정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62년도에 농촌진흥청이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정해가 됐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60년대, 70년대는 사실 식량 증산이 굉장히 국가적인 과제였기 때문에 통일교 보급이라든지 시비라든지 방제 기술, 그 다음에 이제 농촌의 어떤 계몽적인 활동들, 생활 개선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진행을 했었고요.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개방 연구이 본격화되면서 농가들 소득 증대라고 하는 부분들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황금 작물들에 대한 재배 기술들이 좀 많이 보존됐습니다. 이때 아마 진흥청에서는 백색혁명이라고 하는데 비닐하우스 보급이 아마 8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90년대 오면 우리나라 농촌 지도 사업, 농촌 지도 조직에 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92년도에 약 1000명 가까운 인력들이 지도 인력에서 연구 인력으로 이렇게 직군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직으로 계신 분들 상당수가 그때 지도직에서 연구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도직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98년도부터 98년도에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서 94년도부터 지방자치제는 시작이 됐지만 98년을 거치면서 지도직이 지방직으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농촌 지도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큰 위기의식과 더불어서 전문성 약화라고 하는 문제들이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국가적으로는 지도 사업보다는 연구개발, 기술개발 쪽에 어떤 농촌진흥청의 미션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지도 사업이 상대적으로 좀 소홀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파들로 인해서 200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 첨단 농업 기술의 보급이라든지 농업농촌의 다기농화 대응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좀 나타났고, 그것들이 결국은 이제 2008년도 이명박 정부 출범하는 시점에 맞춰서 농촌진흥청의 어떤 폐지로 이런 부분들로 현실화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004년, 5년 시점부터 기획이 돼서 기재도 하고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쭉 협의 과정은 있었습니다만은 딱 시작되는 시점이 폐지론이 돼도 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 개념으로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이 맞물리게 되면서 상당히 좀 진흥청 자체 내에서 굉장히 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그동안에 이제 지도 사업에 대한 진흥청 내부의 어떤 평가입니다. 평가 중에 일부를 좀 기재를 해본 건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결국은 연구를 위한 연구, 그 다음에 공급자 중심의 어떤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특히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요구들을, 현장의 요구들을 수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술 보급 자체도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바도 있지만 특히 이 지역 농업의 어떤 다양한 수요들을 이 지도 사업이 끌어안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이후에 내부적으로도 꾸준히 진행이 되면서 그 결과로 사실은 기획이 됐던 것들이 이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농업 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들 속에서 특히 지역 혁신 체계, 농업 지식 혁신 체계라고 하는 아키스 체계라고 하는 개념들을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도 지도 사업 자체를 선진국형으로 좀 체계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키스 체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과거의 지도 사업은 연구개발된 것들을 현장에 단선적으로 보급해주는 이제 그런 식의 하향식 지도사업 체계였다라고 하면 아키스 체계라고 하는 것은 연구와 지도사업, 교육, 그 다음에 제도적인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쌍방향적인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진국의 어떤 지도사업이나 기술보급사업은 이미 80년대 이후에 이런 체계들로 많이 넘어갔었는데 우리나라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실행이 되지 못한 이제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이 그래도 이 아키스 개념에 맞춰서 기획이 되고 추진이 됐던 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좋지가 않아서 앞으로 가는 것 같아요. 위로 올리시면 되신가요? 그래서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크게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큰 목적을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지역농업을 특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데 포커스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장목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역의 대표 장목들 특화 기수가 상당히 좀 높은 장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공이라든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인 요인들을 결합을 시켜서 소득 향상의 하나의 소득 향상을 위한 이제 사업화를 시키겠다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농가들한테 그 시설이라든지 자금을 지원해주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를 시군의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돼서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조율하는 형태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술과 연구, 그다음에 농가 지원 이런 부분들을 지역 단위 협의체 이런 부분들을 결합을 시켜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기본적인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지도 사업들과 차별성들을 보면 크게 6가지 정도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향식 사업이 아니라 상향식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자율기획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은 그거에 대한 선정평가와 성과관리하는 기능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상호 경쟁을 통한 차등 지원 체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추진됐던 지도 사업의 많은 부분들은 거의 이제 균등 분배 개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좀 적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과 도원, 민간 기관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돼서 산학연구관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를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연구과제하고 연결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많은 요인들 중에서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매년 외부 기관에 의해서 사업 참여 대상 전체에 대한 사업 진척도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사업 체계 개편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건 피드백 체계를 분명하게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받고 다른 지도 사업들하고 좀 차별화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 기술 지원 체계 부분인데요. 지금 청해산 총괄과 사업 지원을 하지만 그리고 도농업기술원에서는 참여 시군에 대한 협력 체계와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또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의 기술지원과를 통해서 현장의 요구들을 끊임없이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이렇게 구상을 해서 운영을 초기에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됐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요구들이 약화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전체 기본적인 작동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실적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888억 원의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칭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는 약 1,800억 원, 1,700억 원에서 1,8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된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2017년도까지 계속 연장이 돼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지방비까지 포함할 경우는 총 사업비가 약 4천억 원에 달하는 지도사업 가운데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2년 지원 체계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매년 한 50개 시군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약 2.4억 원 정도씩, 그러니까 국비로 2년 동안 지원받은 약 5억 정도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고요. 전체 사업 규모는 약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향토산업 육성 사업이나 지역 전략식품 육성 사업에 비해서 사업 규모는 절반 내지는 그것보다 좀 작은 수준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잘 기획을 해서 쓴다라고 하면 어떤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초기 사업을 런칭하는 데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4년, 5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센터가 시군별로 다 전체 시군이 한 150여 개 되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시군이 한 130, 4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50개 이상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데는 3번, 적은 데도 한 번 이상은 이 사업에 거의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번 참여하는 시군들 같은 경우에는 특화사업 아이템 자체가 좀 고갈되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 참여 동기가 좀 약화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성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것들을 피드백하는 구조인데 그리고 차등 지원까지 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신뢰성의 문제들이 좀 제기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중앙과 지역의 기술 지원 체계가 초기에는 잘 작동을 했었지만 그리고 또 진흥청 내부에서도 의욕적으로 이 기술 지원 체계를 작동을 시켰는데 이제 사업이 계속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조직도 바뀌고 이러면서 이게 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타깃적으로 크게 보면 3가지 정도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가 사업 유형을 재편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정부 시책 사업 4개, 지역농업 활성화 과제 8개에서 총 12개 유형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소득 특작이 한 14%, 농식품 개발이 12%, 그 다음에 이제 고품질 과수가 11%, 어메니티 개발이 11%,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이 10%, 도시농업이 10% 정도 이렇게 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많이 유사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6차 산업화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생산면에서는 소득 증대의 한계가 나타나다 보니까 가공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체계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 3차의 융복화 현황 상황도 증대가 되고, 사업 패턴도 출발은 내가 식량작물로 하든 축산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 패턴이 1, 2, 3차가 융복합화되는 그런 패턴들이 좀 유사해지는 경향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능기관 간의 어떤 협력의 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성들 때문에 사업 유형을 좀 단순화하자, 그리고 품목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재편해보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5개 유형으로 다시 한번 좀 재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단일 품목 또는 단일 산업 특화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생산, 유통, 가공, 그 다음에 뭐 체험이나 지역자원과 연결된 부분들을 연결을 해서 6차 산업화까지 가는 형태로 좀 특화가 되어 있고요. 복합산업이라고 하면 2개 품목 이상의 산업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생산에서부터 유통, 가공까지 좀 연결시키는 이제 그런 체계로 이루어지는 걸 복합산업화 유형으로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2가지 유형으로 재편을 했고요. 요거는 뭐 자료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13년에 크게 개편을 시켰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와 다른 지도사업 추진 체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평가, 차등 지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 차등의 폭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한, 그래서 과도한 인센티브 경쟁이 좀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기존에는 평가 부분에서 객관성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현장의 요구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꿔서 시분 단위 평가를 번역별 평가 체계로 좀 바꿔서 복수 인원이 평가하는 체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진척도 중심의 평가 체계였다면 1, 2년 차의 특성에 따라서 과정평가와 성과평가 체계로 좀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식, 평가라기보다는 사업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사전 사업 계획에 대한 코칭과 멘토링 부분들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지도사분들의 어떤 기획, 사업 추진 역량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이 사전 컨설팅 제도를 좀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큰 이제 변화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 현장평가, 소득조사 이런 체계대로 평가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됐었는데 번역별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번역별 평가, 그 다음에 성과조사 이렇게 해서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들로 좀 바꿔나가는 그런 프로세스의 개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복수평가제를 도입했을 때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평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크게 보면 이걸 이제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건데
그 사업에 대한 진척도 부분과 협력 네트워크를 얼마나 했느냐, 특히 지역의 협의체 부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 참여 농가라든가 경영체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파급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지자체 농정 부분, 농정 사업과의 연결성들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했었습니다. 2년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배점에서 평가 항목은 비슷한데, 이 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파급 효과 쪽에 좀 더 큰 비중을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부터는 이 사업 선정 단계에서 사업 계획서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사전 컨설팅을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 계획에 대한 충실도라든지 이제 내용의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화된 것으로 이제 조사 결과는 나타났고요. 아마 이제 이거는 작년도가 첫 해였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몇 년 지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도 현장 지도사들의 어떤 역량 개발에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 성과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기존의 지도사분들이 해보시지 않았던 사업 방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역량들이 좀 높아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를 보면 중상등급 비율이 2010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0% 정도였는데 2012년도에는 56% 정도로 좀 다소 높아진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통해서 다수의 우수 사례들이 좀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지역농업의 우수 사례로 현장에 많이 보급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긍심도 많이 높아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떤 정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장 높게 평가를 받았던 부분들은 이 농가 소득이라든지 조수익, 경영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효과를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분석했고, 그것들의 결과로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지역 발전의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우수 사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제주도의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가 이제 농업법인에서 물을 대규모로 재배를 하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무는 상인 판매를 하고, 무청에 대해서는 일반 상인들한테 헐값에 넘기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어떤 가공 기술에 대한 기술은 이미 이제 2009년도에 개발이 돼 있었고, 이 부분들을 가공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 구현을 하면서 상당 부분 뭔가 소득 증대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보면 무청 시래기를 프랜차이즈 업체에 납품을 하면서 약 2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제 무 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 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우수 사례로 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콩을 가지고 특성화 사업을 가지고 이 가공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연매출 8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런 특성화 사업 가공 사업을 통해서 약 1억 2천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이것도 문경의 이제 사과라든가 이제 오이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것도 뭐 유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이제 가공과의 연결성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품목 특성에 맞는 이제 새로운 유통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그 하우스라든지 이런 기술에 대한 부분들 보급을 통해서든지 효과를 좀 많이 봤는데요. 대표적인 걸로 무화과를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스파라거스나 여러 딸기를 비용용 특성화 사업과 연결을 해서 어떤 수출이라든지 수출이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고 또 그걸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사업을 좋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요. 사실 많은 한계도 있습니다. 뭐 이런 우수 사례가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가능성들을 다른 지도사업이라든지 다른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고 또 앞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얼마 전에 그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 농어촌 산업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온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 단계로 진입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민간 주체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적인 확대 정책에 그쳤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그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이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의 차별성들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증대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돼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부족한 민간 부분에서의 농업인들의 역량 부족 부분을 커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과 지역 기관 간의 어떤 지속적인 연결성 속에서 코칭이라든지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쌍방향 지도 체계로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 한 10년 정도의 사업이라고 봤을 때 중간 시점에 전체 사업 시스템에 대해서 평가하고 개선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수 요인이자 다른 지역개발 사업들도 한번 참고해 봐야 할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몇 가지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결국은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지도사들의 역량 이런 부분들이 기대만큼 그렇게 빠르게 성장해 주지는 못하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진흥청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종료되는 2년 후에 지속성이 좀 약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어떤 농식품부의 향토산업이라든지 관련 사업들과의 연계성들이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시군이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향토산업 육성사업 선정을 할 때 향토산업 육성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든지 또는 여기를 졸업한 경우에는 지역 전략식품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또 한 단계 더 높은 사업에 어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하는 과제를 한 3가지 정도 좀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이 지역개발 부분에서 사실은 그동안의 사업들이 대부분 민간의 사업들을 지원해주는 체계가 중심이었는데 이 지도사업 또는 지능기관들과의 연결성들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는 건 어떨까, 추진 방식이 필요한 건 아닐까라는
고민들을 좀 해봤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좀 지도사업이 갖춰야 할 기능과 역할은 무엇일까?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농정기관 또는 농정사업과 지도사업과의 어떤 연결성들, 그러니까 결국은 진흥청이나 농식품부 또 지역에 오면 도원이나 방역지자체, 시군에 가면 센터와 농정 파트. 사실은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이렇게 일들을 진행해본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지도기관과 농정기관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서로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건 좀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요.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